네,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기 힘든 기업을 전문가가 다녀와서 그 기업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이동윤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지요? 오늘은 KEC라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올해 3분기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1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이 현대차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 인도까지 약 9개월 걸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그중에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KEC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KEC는 한국 도시바가 전신인 한국전자 홀딩스의 이 제조 부분이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업체고요. 이 구미의 전공정 팩과 해외 이제 후공정 팩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KEC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KEC가 본의 아니게 지금 또 상한가로 직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오늘 발간한 리포트는 이제 개장하기 전에 발표된 맞습니다. 리포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종목을 가져오신 건 아니라는 점 저희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매주 그렇죠. 월화 오전에 예.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KEC를 가져왔고요. 네.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예,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또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앞으로 또 종목을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전력 반도체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 전자부품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그 반도체를 통칭하는 용어가 전력 반도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디바이스 같은데 전력이 공급이 되면 이 전력을 분배해주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전력 반도체라고 하고요. 전력 반도체의 성능에 따라서 가전지 기기의 이제 전력 효율도가 좀 달라지고 이 디바이스의 안정적인 전류 흐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의 역할입니다. 네. 이거 뭐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보다도 KEC 상한가 사자 잔량 181만 주 이게 더 눈에 들어와요. 네. 네. 근데 전력 반도체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사실 이 전기가 흐르는 모든 장비나 장치에는 다 들어갑니다. 동사는 주로 가전이나 자동차의 이 트랜지스터나 직접 회로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냉장고를 보시면 과거의 냉장고는 냉장 기능, 뭐 냉동 기능 요거만 하는 단순 사양이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도어에 이 모니터가 달려 있고 또 아. 터치패드 등이 추가되고 이런 편의 사항들이 굉장히 가전제품들에 많아요. 많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그 이런 부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이를 제어하고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 반도체가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향후 이런 가전 제품의 고사양화, 그다음에 차량의 전장화 등 이렇게 되면 점차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함께 커지고 있는 전방 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전기차 시장입니다. 아, 예. 전기차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전장 부품들이 최근에 많이 탑재량이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이 전류는 직류로 들어오고 이 내부에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는 인버터 안에 또 추가적인 부품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전장 기능들이 이 편의 기능들이 많이 이제 늘고 있는데 이 전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높은 전압의 직류를 이게 낮은 전압으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도 또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전장이 고사양화되고 이 전장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전력 반도체의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전력 반도체 소재는 실리콘 소재거든요. 네. 근데 이 실리콘 소재는 고온에서 반도체의 성질을 잃기 때문에 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만드는 전력 반도체가 지금 가장 핫하고요. 이걸 양산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두 곳인데 미국의 크리랑 일본의 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이 1200볼트용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국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한 2달 전에 차를 새로 바꿨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네. 제가요. 전기차로 바꾸셨어요? 전기차는 네. 아닌데요. 그러세요? 네. 작동을 못해요. 도대체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그 저는 너무 기능 많다는 게 네.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자 이거 참 남들이 보면 제 차가 아닌 줄 알 겁니다 아마. 자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전력 반도체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도 크고 기술력을 굉장히 요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내년부터 양산이 가능합니까? 동사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해외사랑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좀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컬 테스트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가 만든 또 실리콘 카바이드의 전력 반도체 구조가 기존과 다른 트렌치 구조라는 약간 좀 다른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기존 제품 대비 또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있는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최근에 개발해서 내년도에 일부나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네. 물질 특성이 우수해서 1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소자로 적용했을 때 전력 손실이 적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보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열 전도율과 이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좀 우수해서 기존 대비 10분의 1 정도의 두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인버터의 크기가 기존 실리콘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연비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했을 때 10% 가량 연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이게 전기차에만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 차량용 인버터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용 인버터, 그다음에 PC,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ESS 같은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가장 먼저 개화된 산업은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이고요. 데이터 센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용량이 크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뻑이 나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 쪽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전환이 이쪽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막상 또 양산이 시작되면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점이 많으니까 수요처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런 밸류체인 상황이 좀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도 공식적으로 어느 업체다라는 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래요? 있는 네. 상황이고요. 국내외 유명 전기차 신모델들과 판촉 활동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뭐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업체는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추정하는 거는 뭐 공급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고요. 왜 이런 추정에 대한 근거는 과거 이 현대 오트론과 KEC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국책과제로 같이 개발한 상황입니다. 이 현대 오트론은 현대 모비스의 반도체 부분 사업부가 합병이 됐고요. 현대차는 최근에 SiC 전력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내년부터 신모델에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그 전부터 이 퀄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은 협력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동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사실은 제가 구입한 차도 그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전에 같으면 그 네. UPS입니까? GPS 그거 다운받으려면 시간 좀 걸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쭉 잘 가다 보면은 뭐 2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딱 우회전하면 잘못 왔습니다. 유턴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이번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네. 딱딱 정확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 과연 그럼 현대차에만 공급하고 해외에는 공급 못할까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해외가 어느 정도 수준이 진행이 됐는지는 확인이 된 바는 없고요. 근데 이 글로벌 유명 전기차 업체 지금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일단은 기술력으로 보면 해외 선진사랑 동등한 수준까지는 평가를 받았고요.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언제 공급되거나 이런 시점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퀄 테스트가 통과해서 실제 전력 반도체 매출이 수주가 되게 된다면 매출은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이경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윤 대표님은 오늘 상한가 되는 걸 보고 올린 게 아니고 그쵸. 아침에 리포트를 네, 냈는데 맞아요. 참 오비리아라고 이렇게 딱 공교롭게 본인이 나오셔가지고 방송할 때 상황을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대표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잘 나와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상 치는 거 그런 종목을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거죠. 매매 전략, 가격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리포트 발간하면서도 실적 추정에 이 부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확히 제시드리기보다는 현재 본업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렸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상한가도 같지만 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양산이 들어가고 양산되는 시점부터 글로벌 업체에 공급되는 스케줄 이런 거를 차후에 좀 확인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기준으로 보면 내년 기준 PR 한 10배, 지금 올라서 한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KEC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